안녕하세요. 88 시니어 건강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오늘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 조영진입니다. 올해로 65, 지금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주 깨 화장실을 찾고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아침이면 아무 반응 없이 축 처진 채 시작되는 하루.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지만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7세 정용철 어르신, 몇 년 전부터 밤마다 34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고 소변 줄기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침 발기는 사라지고 부부관계도 멀어졌죠.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실천법, 하지만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액 배출의 중요성,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88 시니어 건강쇼와 함께 약 없이도 젊음을 되찾는 길을 시작해 보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립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가 하고 물으십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 요도의 출발점에 위치한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호두 정도로 작지만 기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립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자의 생존과 이동을 돕는 영양분과 보호성분을 공급하죠. 쉽게 말해 정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영양제와 보호막을 제공하는 공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과 정액이 제때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쌓인 전립선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고여 있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전립선이 붓고 단단해지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하수관과 같습니다. 깨끗이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 안에서 막히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고 썩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립선이 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 보고 나도 개운치 않은 느낌, 심하면 속옷이 젖을 정도로 조금씩 새어 나오는 증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시고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며 참으시는데요. 실제로는 몸속에서 문제가 진행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면 전립선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놀랍게도 정기적인 배출은 전립선을 비워주고 부기와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50세 이상 남성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은 그보다 적게 배출한 남성에 비해 전립선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주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곧 전립선에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쌓인 것을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정액은 몸이 일정 주기로 만들어내는 생리적 부산물입니다. 이것을 계속 쌓아두면 혈관 안에 고름이 차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건 정액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정액은 정기적으로 배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혼자 사는데 부부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셨죠? 맞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혼자 지내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성관계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자위행위 역시 전립선 건강을 위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는 정액의 정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유익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하시며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심장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전립선 운동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제대로 응답해 주는 것은 자기 몸을 돌보는 어엿한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전립선 활력 루틴은 나이,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활력 루틴을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조건입니다. 첫째, 편안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보장되는 장소가 좋습니다. 침실이나 욕실처럼 문을 닫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세요. 특히 따뜻한 공간일수록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를 가지세요. 급하게 하게 되면 전립선 주변까지 자극이 충분히 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으세요. 앉아서, 누워서 혹은 서서 등 어떤 자세든 상관없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누운 자세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피부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이고 편안한 자극을 위해 윤활제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용성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고 없으면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도 괜찮습니다. 단, 로션이나 비누는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성기 끝이 아닌 전립선 근처까지 자극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기 끝만 자극하시는데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성기 밑부분, 고환 아래 회음부, 항문과 고환 사이의 부분까지 같이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단순한 자극이 아닌 전립선 건강을 위한 루틴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립선 활력 루틴의 실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배출이 아니라 전립선까지 도달하는 자극입니다. 1단계. 손을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손이 차가우면 자극이 전달되기 어렵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약간의 윤활제를 바르면 더 좋습니다. 2단계.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자극하세요. 단순히 끝부분만이 아니라 뿌리 부분까지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자극해 주세요. 이때 호흡도 함께 느긋하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3단계. 고환과 항문 사이, 즉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자극을 줄 경우 전립선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검지나 중지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누르거나 살짝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4단계. 자극을 멈췄다 반복하는 리듬을 유지하세요.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살짝 멈추고 다시 자극을 이어가는 리듬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더욱 단련시켜 배뇨 조절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단계. 충분한 자극 후 배출하세요. 억지로 참고 오래 끌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극을 유지하다 보면 몸이 배출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 흐름을 편안하게 따르시면 됩니다. 이 5단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과 골반 근육을 관리하는 자가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박명수 어르신, 올해 73이신데요. 이분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화장실에 5번씩 다녀오셨고 소변 줄기도 약하고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활력 루틴을 일주일에 3번, 하루 10분씩 실천하신 지 2달이 지나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하루 2번으로 줄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발기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잠도 푹 자니까 낮에 기운이 다릅니다. 무릎이 아파서도 못 가던 경로당에 다시 나가게 됐어요. 이게 박 어르신의 실제 말씀입니다. 또 한 분, 전남 순천의 이정호 어르신. 이분은 아내와 부부관계를 3년 넘게 끊고 살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발기도 거의 없고 시도해도 중간에 힘이 빠져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정호 어르신은 전립선 활력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3달 만에 아내와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내가 예전처럼 제 손을 꼭 잡아줄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 2분 외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낫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된다. 전립선 활력 루틴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단지 소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정용철 어르신도 처음엔 밤에 덜 깨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이 무겁지 않아요. 하루가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단지 생리적인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액이 배출되면서 남성 호르몬 분비도 안정되고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물질이 분비됩니다. 실제로 자위나 성적 자극 후에는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가정 내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고 자신 있게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좋아지면 밖에 나갈 기운이 생기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만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이 나아지니까 이상하게 기분도 덜 가라앉아요.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즉, 이 루틴은 몸의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삶의 활력까지 되돌려주는 관리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립선 활력 루틴이 실제로 몸에 가져오는 신체적 변화를 5가지 핵심 효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한 성기능 활동이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배출 순간에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온몸으로 신선한 혈액이 퍼지면서 심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야간 배뇨로 자주 깨는 일이 줄고 자극 이후 뇌에서 분비되는 안정 호르몬 덕분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낮의 기운도 다릅니다. 셋째,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액 배출은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몸 안의 노폐물과 긴장을 해소해 줍니다. 정기적인 자극이 몸 전체의 회복력을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기나 만성 염증성 질환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골반 근육과 하체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배출 시에는 골반저 근육, 즉 항문과 회음부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풀리는 운동 효과를 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요실금, 허리 통증, 앉을 때 불편감 등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소변 조절력이 회복됩니다. 전립선이 부어 있으면 요도가 눌려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새게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자극과 배출로 전립선이 비워지면 요도 압박이 줄어들고 배뇨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전립선 활력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활력 루틴은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자주 하지 마세요. 효과를 빨리 보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자극을 지속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립선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피로감이나 통증, 불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빈도는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15분 정도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지 과도함은 해가 됩니다. 둘째, 억지로 참거나 끌지 마세요. 정액이 나오려는 신호가 왔을 때 일부러 참거나 오래 끌면 전립선에 정체가 생겨 염증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출은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되나? 부끄럽다, 창피하다는 생각은 몸과 마음 모두를 위축시킵니다. 이 루틴은 음란한 행위가 아닙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관리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지나면 점점 자연스럽고 편안한 루틴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전립선 활력 루틴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지속적인 실천에서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의 강병호 어르신, 초반에는 소변 줄기 개선 정도였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야간 배뇨가 거의 사라지고 아침 발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이렇게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꿈 같습니다. 강 어르신의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 전북 정읍의 이만수 어르신. 혼자 사시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던 분이었습니다. 전립선 활력 루틴을 4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소변 문제가 줄고 기분이 훨씬 밝아졌으며 경로당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달라지니까 마음도 따라 바뀌더군요. 혼자 있어도 덜 외롭고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단순한 개선을 바라고 시작하지만 몸의 변화,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흐름을 따라 삶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활력 루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3가지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적 개선입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야간 배뇨가 줄어들며 아침 발기가 회복됩니다. 전립선이 붓지 않으니 요도 압박이 줄고 배뇨 조절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둘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바깥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불편함이 줄면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유연해집니다. 셋째,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예전에는 부끄럽고 위축됐던 마음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내가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지 신체 기능이 아니라 삶 전체에 활력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단기간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확히 실천하신다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변화가 나중에 당신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수없이 들은 실제 환자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액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밀어내야 건강해지고 살아납니다. 이 말이 바로 전립선 활력 루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이 들면 성기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부부관계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 라고 스스로를 단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건 몸이 아닌 우리의 인식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이상철 어르신은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비용과 회복 기간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고 전립선 활력 루틴을 선택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전립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더 이상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참고 시작하길 참 잘했다. 이 어르신의 말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하나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전립선 활력 루틴을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당신의 1년, 5년, 그리고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줄였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아내가 저를 다시 남자로 봅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고 친구들 만나니 웃음이 생겼어요. 반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불편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 배뇨는 늘고 소변 줄기는 약해지고 자신감은 계속 꺾이고 병원에서는 결국 약이나 수술을 권할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끄러움을 잠시 참고 몸을 바꾸고 삶을 되살리는 길을 갈 것인지 그냥 참고 넘기다가 약물 의존과 침대 생활로 이어지는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지금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당신의 결정과 실천입니다. 그 결정이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살리고 당신의 삶을 다시 활짝 피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액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에 정체가 생기고 그것이 비대증과 소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배출, 특히 올바른 방식의 자극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비우고 배뇨 개선, 수면 회복, 자신감 회복까지 이끕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은 약 없이도 수술 없이도 가능한 관리법이며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뿐입니다. 혹시 시작이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건강한 삶은 오래갑니다. 88 시니어 건강쇼는 앞으로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한 진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당신의 변화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